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DMK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정재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Model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with World Models 라는 주제입니다. 강화학습의 월드 모델은 최근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월드 모델의 컨셉과 주요 학습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석사 과정 중에 있고 강화학습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정재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픈 세미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다음으로 메소드에서는 월드 모델스라는 연구에 대한 소개와 후속 연구인 드리머라는 연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화학습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라는 주체가 환경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행동을 취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햄스터라는 에이전트는 이론하는 환경에서 해바라기 씨라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상하좌우의 액션을 취하는 시행착오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강화학습의 주 요소는 에이전트,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입니다. 이때 햄스터는 미래의 각 영역에서 무작위 행동들을 취하며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수집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행동을 취한 끝에 드디어 햄스터는 해바라기 씨를 최대한 챙기면서 탈출할 수 있는 상태 행동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동 시퀀스들을 정책이라 칭하고 보상을 극대화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옵티멀 폴리시라 합니다. 즉,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목표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 경로,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예측할 수 없다면 보상을 단순히 어림짐작하여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경로가 최적의 정책 경로가 보이는데요. 당장 가까운 해바라기 씨는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는 많이 없지만 만약 왼쪽의 경로대로 간다면 많은 보상과 탈출이라는 궁극적인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 경로처럼 에이전트는 눈앞의 해바라기 씨, 즉 단기적인 보상을 위해 행동하다가 오른쪽 구역처럼 미로에 갇히거나 헤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에는 단기적 보상에만 집중한다면 주어진 태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보상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밸류 펑션이란 보상 근사 함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종 보상의 누적합 GT는 감마라는 감가율하에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리턴으로 각각 스테이트 밸류 펑션 및 액션 밸류 펑션을 정의합니다. 각각 특정 상태나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예측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벨만 이케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가치를 다음 상태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러한 밸류 펑션들을 가지고 상태나 행동에 따른 누적 기대 보상을 계산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정책 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가치 함수를 사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햄스터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왼쪽의 최적의 경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화학습 문제에서 에이전트는 환경의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unknown MDP, 즉 MDP를 모르는 상황이라 칭합니다. 이렇게 환경의 정보를 모를 경우 모델풀이 강화학습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무작위로 행동을 취하면서 초기 경험을 수집하고 직접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합니다. 그림과 같이 출발 지점에서 여러 행동을 취하다 보면 확실히 오른쪽으로만 가야지라는 행동을 취하는 신뢰 구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환경과 행동 간의 관계를 학습해 나가고 누적된 경험으로부터 각 상태와 행동에 따른 기대 보상을 정확히 근사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달성하고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학습 방법론을 모델풀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환경을 모르는데 매우 복잡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는 학습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수없이 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이고 학습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며 엄청난 양의 경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누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강화학습의 샘플 비효율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모델 프리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학습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 로봇을 학습시킨다면 실제 환경에서 오류를 통해 배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기반 강화학습,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MBRL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델이란 실제 환경에서의 동력학을 유사하게 모델링한 가상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만약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상태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상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환경, 즉 모델을 학습한 후 에이전트는 실제 환경에서 학습하는 대신 이 모델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정책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프리 방법론보다 훨씬 높은 샘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MBRL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월드 모델이라는 연구가 2018년에 등장했습니다. 실제 환경의 동역학 정보를 유사하게 모델링하도록 가상의 환경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인 월드 모델은 MBRL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월드 모델의 전체 흐름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월드 모델의 핵심 철학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축적된 추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것을 인지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압축하고 추상화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명령합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제이 포레스터 인지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주변 세계의 이미지는 단지 모델에 불과하다. 인간은 오직 선택된 개념들과 주변 환경과의 추상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시스템을 표현한다. 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배팅을 시도할 때 타자는 여유를 부리거나 논리적으로 야구공의 궤적 및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찰나에 무의식적으로 공의 궤적을 예측해서 배팅을 시도하죠.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추론 과정이 월드 모델의 컨셉이자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 모델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의 관점으로 월드 모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경우 공이 던져지는 장면을 보고 투구 장면의 정보를 뇌에게 전달합니다. 뇌는 과거에 축적된 경험과 주어진 시각 정보로 공의 궤적을 예측합니다. 공의 궤적을 예측했다면 신체 기관에 특정 배팅을 취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네, 이러한 인지적 추론을 오른쪽의 월드 모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뉘는데요. 시각적 처리 담당 V 모델,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인지적 추론을 진행하는 M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V 모델과 M 모델의 정보로 행동을 취하는 C 모델, 컨트롤러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비전 V 모델입니다. 인간의 시각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컴포넌트로 매 타임 스텝마다 환경으로부터 관측 데이터가 제공될 때 V 모델은 VAE 모델의 인코더를 사용하여 입력된 고차원 정보를 입력받아 압축된 정보 Z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화면의 픽셀 정보를 받아 에이전트의 위치, 적의 위치, 장애물의 위치 같은 핵심 정보로 압축하고 이러한 정보를 잠재 상태 Z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는 평균과 분산을 출력하여 잠재 분표 QZX를 정의하고 디코더는 잠재 상태 Z를 입력받아 원본 입력 데이터와 유사하게 재구성하도록 학습됩니다.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차원의 잠재 벡터 Z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잠재 공간에 대한 제약을 통해 인코더가 의미 있는 표현을 합습하도록 다음과 같은 재구성 손실 목적 함수로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KL 발산 손실이 사용되는데 인코더가 출력하는 잠재 분포 QZX가 사전 정의된 정규 분포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고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월드 모델은 CNN과 VA를 접목한 conVA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아키텍처는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V 모델이 각 시점에 들어온 정보를 압축 및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M 모델, MDN-RLL 모델은 인간의 인지적 추론처럼 미래 상태를 미리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M 모델은 MDN-RL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먼저 RLN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V 모델로부터 잠재 상태 Z가 시간에 따라서 들어올 때 RLL 계열 LSTM을 사용해서 히든 스테이트 H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H에는 과거의 입력과 상태, 행동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H와 Z는 이후 MDN 모델에게 각각 타임스텝마다 전달됩니다. 네, LSTM 모델 이후 믹스처 덴시티 네트워크에 도달하게 되면 LSTM 모델은 히든 스테이트 HT 플러스 1과 게이트 셀 상태인 CT 플러스 1이 주어져 유효한 히든 스테이트만을 MDN은 전달받습니다. LSTM의 출력이 MDN의 신경망 구조로 입력되어 혼합 계수 파이, 평균 뮤, 표준표차 시그마를 얻게 되는데 이 분포 정보로 MDN의 최종 수식인 조건부 확률 분포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전 시점 T의 취한 행동, 잠재 상태 Z, 은닉 상태 H로 다음 상태 ZT 플러스 1을 미리 예측하는데 이때 K번째 정규 분포 정보들이 오른쪽 서메이션 부분에 의해 멀티모달적인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MDN-RLN은 RNN의 상태를 이용해 다음 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가우시안 분포들의 혼합으로 모델링하여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잠재 상태 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DN은 확률적 환경에서 매우 유용한데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출력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MDN은 그 출력들이 발생할 확률적 분포를 학습하고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MDN-RLN을 사용한 재밌는 연구인 스케치 RLN이란 결과인데 주어진 하나의 그림체에 대해 다양한 결과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M 모델을 통해 비전 모델의 잠재 상태를 받기 전 이전 정보들로 미리 잠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월드 모델의 핵심이자 인간의 인지적 추론 과정을 모방한 사례입니다. 앞선 V, M 모델의 출력들은 C 모델에 입력되게 되어 T 시점에 실제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각 시점의 잠재 상태, 은닉 상태는 환경의 정보와 행동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컨트롤러 모델은 앞 두 모델보다 간단한 신경망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Z와 H가 콘캐텐 벡터를 리니어 레이어로 입력받아 T 시점의 행동을 단순히 결정합니다. 네, 다시 월드 모델을 정리하자면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간 V,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거나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기간 M, 이 환경의 정보로 행동을 취하는 기간 C 모델로 월드 모델이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관측 정보를 V 모델이 받아 잠재 상태 Z로 압축하여 M 모델과 컨트롤러 모델에 전달됩니다. 이때 이전 시점에 미리 계산된 HT가 ZT와 함께 컨트롤러에 주어져 행동이 선택되고 실제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행동 AT를 취합니다. 이제 실제 환경은 다음 상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했던 AT가 MDN-RLN에게 제공되어 미리 다음 상태 ZT 플러스 1을 예측하는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력으로 ZT 플러스를 미리 예측하여 생성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 모델의 강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 모델의 컴포넌트와 동작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월드 모델의 실험 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연구에서는 경로가 급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카레이싱과 3D 환경에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비즈둠, 테이크오버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카레이싱 관련 실험입니다. 타 프리 모델들과 비전 모델만을 사용한 월드 모델, 그리고 완전한 월드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완전한 월드 모델이 906점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다음으론 V 모델만 쓴 월드 모델 버전들이 높았습니다. 먼저 모델 프리에 비해 월드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인 이유는 월드 모델의 픽셀 관측 및 압축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왼쪽 그림과 같이 V 모델만 쓴 월드 모델은 완전한 월드 모델보다 경로를 이탈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요. 확실히 M 모델의 불확실한 미래 정보 예측하는 부분이 V 모델 온리에서는 누락되어서 이렇게 풀 월드 모델에 비해 급변하는 경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논문에는 재밌는 표현인 드림이란 과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M 모델이 미리 예측한 Z를 실제 상태로 간주하여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상태나 관측을 받지 않고 가상 환경을 이 그림처럼 실제 환경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은 드림 과정을 다시 재구성하여 복원한 것인데 흐릿흐릿하지만 유효한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환경인 비스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처럼 에이전트는 좌우 정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실험은 앞서 언급한 드림이란 과정에 대한 실험입니다. 저자들은 실제 상태의 Z 없이 예측한 Z로만 정책을 학습하고 학습된 정책이 실제 환경에서 유효한지 평가하고 실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정책 학습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런 가상 환경에서 생존 시간이 약 900으로 연구진들의 기대에 비해 매우 높은 생존 타임 스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쪽 그림은 드림 과정으로 학습된 정책을 실제 환경에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저자들의 목표 생존 시간은 750 타임 스텝으로 설정했었지만 최대 드림 과정을 통해 1100 타임 스텝까지 실제 환경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결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즉, 드림이란 과정은 유효하고 더욱더 연구될 가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상 환경 모델도 실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도와 표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장 큰 월드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M 모델은 드림 내에서 파이어볼을 없애버린다거나 에이전트 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종의 치팅 현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드림 과정 중의 일부인데 아무 불구덩이도 나오지 않아 에이전트는 제자리에 서서 정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확한 정책 학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 환경 모델에게 강제로 다양한 상황을 부여하거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다양한 상황을 M 모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타우라는 템퍼레처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왼쪽과 같이 잠재 상태와 함께 MDN-RN에게 입력됩니다. 즉, MDN-RN의 출력 확률 분포에서 미래 상태를 샘플링할 때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을 조절하기 위해 위 하이퍼 파라미터를 부여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타우가 각각 0.5, 3.0인 경우입니다. 0.5를 부여한 가상 환경의 경우 파이어볼이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3.0의 경우 많은 파이어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타우를 부여한다면 에이전트는 더 불확실하고 어려운 가상 환경인 모델에서 정책을 학습할 것이기에 추후 실제 환경에서도 정책이 통할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가정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는 타우 조절에 따른 실험 결과인데 중간 정도인 1.15가 실제 환경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MDN-RNN에 타우를 추가함으로써 월드 모델은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가상 환경 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신한 월드 모델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모델은 매우 단순하여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최적의 정책을 위한 업데이트 방향을 찾지 못해서 무작위 탐색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더불어 무작위 탐색으로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샘플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무작위로 행동을 취하면 최적의 해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방황만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더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짧은 드림만 오로지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2018년에 월드 모델스 이후 기존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된 발전 연구인 Dream to Control Learning Behaviors by Latent Imagination 이란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위 연구의 주요 특징은 기존 월드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그라디언트 기반 에이전트 방법론을 제시했고, 더 먼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비하도록 모델 학습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드리머라 칭합니다. 네, 드리머의 학습은 3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경험으로 환경의 동력학 모델, 즉 월드 모델을 잘 학습시키는 단계를 거치고, 잠재 혹은 가상 공간에서 드림과 비슷한 드리머의 이미지네이션 과정을 통해 정책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정책을 타임 스텝에 맞춰 각 상태에서 수행합니다. 먼저 드리머의 첫 번째 학습 단계인 다이나믹스 러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재 상태 ST는 과거의 잠재 상태 보상 예측 정보, 취한 행동 정보들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한 확률적 잠재 상태입니다. 그림처럼 초기 S1이 주어진다면 트랜지션 모델을 통해 관측 정보를 알기 이전인 사전 분포에서 다음 상태 S2를 예측합니다. 이후 실제 관측 정보 상태를 얻음으로써 레프렌테이션 모델이 예측한 사후 분포의 잠재 상태 S2와 그리고 이전에 트랜지션 모델이 예측한 S2 간의 사전 사후 분포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드리머의 동력학 학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리머가 월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잠재 공간상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잠재 공간상 학습은 이전 월드 모델의 VM 모델에서도 사용했었지요. 드리머가 학습하던 월드 모델은 Recurrent State Space 모델, 즉 RSSM이란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RSSM은 기존 월드 모델과 다르게 결정론적 히든 스테이트 H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잠재 상태 S도 같이 예측하여 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RSSM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결정론적 상태 HT, 즉 H1이 있을 때 오른쪽 위 스토캐스틱 모델 S1을 예측합니다. 이때 실제 관측 정보가 없으므로 사전 확률로부터 S1이 샘플이 됩니다. 이후 사후 분포를 마련하기 위해 옵저베이션 모델이 H1, S1을 입력받아 관측을 재구성합니다. 네, 이때 보상 함수도 같이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타임 스텝에서 RNN 계열인 GRU를 통해 다음 히든 스테이트인 H2를 출력합니다. 이후 다시 스토캐스틱 모델로 S2를 먼저 예측해 놓고 관측 및 보상 모델 O2와 R2를 재구성해 줍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관측 정보는 파란색 점선으로 보이시는 인퍼런스 모델에게 전달되어 사전 S 분포보다 더 확실한 사후 S 분포를 예측하며 사전 분포 S와 사후 분포 S 간 차이 비교를 수행하는데, 이 차이 비교는 모든 예측 과정이 끝난 이후 수행되고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H3를 예측하고 S3에 대한 사전 분포, 관측 O3 및 보상 R3 재구성과 인퍼런스 모델의 관측 정보를 이용한 사후 S 분포를 반복적으로 모델 훈련까지 예측해 나갑니다. 지금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파란색 도형과 하얀색 도형을 볼 수 있는데, 파란색 경우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거나 환경으로부터 직접 관측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흰색 도형은 내부에 존재하는 숨겨지거나 한 잠재 변수들을 의미하며 직접 관측할 수 없으며 모델이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거나 계산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네, 기존 RSSM의 컴포넌트들과 흐름을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RSSM은 결정론적 상태 H와 확률론적 상태 S를 동시에 가용하여 확실한 정보나 추세를 H에 누적하고, 연속적인 환경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S 잠재 상태를 계산함으로써 스테이빌리티와 언설터니티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에이전트 학습 단계에서 모델은 에이전트에게 다양하지만 정보가 고함유된 가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RSSM 구조에서 다시 드리머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이때 RSSM 논문과 드리머 간의 노테이션이 달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RNN 모델을 사용하여 H를 계산하는 모델은 드리머에서 디터미니스틱 모델, 그리고 스토캐스틱 모델은 드리머에서는 트랜지션 모델, 인퍼런스 모델은 드리머에서 레프렌테이션 모델로 정의됩니다. 특히 기존 RSSM에서는 HT를 명시적으로 컨디션으로 사용하는데 드리머는 ST-1, AT-1로 변경하여 컨디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표기나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두 모델 모두 동일한 과거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RSSM 같은 경우 확률적 잠재 상태 ST가 현재까지의 모든 과거 정보 HT에 의존하여 샘플링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HT는 ST-1, AT-1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드리머 저자는 HT 대신 직전 상태 및 행동과 현재 상태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직접 컨디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RSSM 구조를 사용하는 드리머는 Reconstruction Objective Function JREC를 기반으로 정책 학습에 적합한 환경 동력한 모델 학습이 정확히 수행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모든 목적 함수 텀은 세타로 매개변수화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세타를 매개변수화로 표시된 것을 생략했습니다. 드리머의 월드 모델 전체 목적 함수 JREC은 JO, JR, JD로 구성되는데 먼저 JO, JR은 오른쪽 수식과 같이 각각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목적의 C는 갖는 반면 JD는 K의 발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전 분포인 트랜지션 모델과 사후 분포인 레프렌테이션 모델 간 분포 차이를 줄이고 두 분포 모두 서로 일관성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 분포, 즉 사전 분포가 관측 정보 없이도 잠재의 확률적 상태 S를 최대한 잘 예측하고 구성하도록 유도한 텀입니다. 네, 또한 다시 한번 2번과 3번 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이 2번 텀 같은 경우는 관측 재구성 항으로 이 항은 월드 모델의 잠재 상태 ST가 실제 환경 관측 OT의 시각적 정보를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항을 최대화함으로써 모델은 고차원 이미지 관측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잠재 표현을 학습하도록 유도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보이는 보상 예측항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월드 모델의 잠재 상태 ST가 실제 환경에서 주어지는 보상 RT가 얼마나 잘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입니다. 보상은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에이전트 행동을 유도하는 핵심 신호이므로 월드 모델이 이 보상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드리머는 이러한 RSSM 구조와 컴포넌트들로 에이전트 정책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환경의 프레임과 매칭되는 시간대에 모델이 수행한 행동들과 실제 환경의 행동들을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네, 이 재구성한 결과들은 RSSM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행한 실험인데요. 먼저 빨간색 박스는 5타임 스텝만큼 모델에게 주어진 초기 이미지 및 경험입니다. 동력학 월드 모델은 이러한 5개의 초기 정보로 파란색 박스와 같은 잠재 상태 예측과 정책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 대상인 월드 모델은 초기 몇 개의 이미지와 행동 정보만으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을 최대 50스텝까지 정확히 혹은 유사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RSSM 기반 드리머 특유의 압축된 잠재 상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미래 예측, 그리고 이미지네이션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리머는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수천 개의 가상 궤적을 병렬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학습 단계인 Learning Behaviors in Imagination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초기 환경 정보로 여러 잠재 상태 S들이 순차적으로 예측되고, 이 S 시퀀스에 따라 에이전트는 잠재 공간 내에서 이러한 잠재 상태 S들을 실제 상태로 취급하고 행동을 취해보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취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과정은 드림과 비슷한 이매지네이션 과정, 즉 상상 과정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정확한 정책 학습과 행동 생성을 위해 가치 모델, 보상 모델을 함께 순차적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이매지네이션 범위인 H까지 도달하면 정책에 해당하는 상태 행동 페어 이매지네이션 트래젝토리를 얻게 되고, 추 행동 및 가치 함수 모델을 최적화하는 경험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거나 일정 주기에 도달한다면 실제 환경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새로운 경험을 수집하고, 새로운 경험과 환경 정보로 다시 월드 모델을 학습합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마지막 학습 단계인 Act in Environment를 보신다면 지금까지 학습한 정책을 실제 환경에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겠죠? 그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A 단계로 돌아가 월드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잠재 공간 내 이매지네이션 과정으로 에이전트가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림의 에이전트는 모델 프리 강학습의 액터 크리틱 구조를 사용합니다. 네, 그림과 같이 오리지널 햄스터가 환경에서 행동을 취하는 상호작용을 수행한다면 환경에서 보상, 그 다음 상세들을 제공하는데, 이때 비평가 햄스터는 점수나 가치 함수 등을 계산하여 액터 햄스터가 취했던 행동이 얼마나 좋았거나 나빴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 즉 액션 수행과 피드백, 그리고 밸류 펑션 계산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드리머에 적용된 에이전트 컴포넌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드리머의 RSSM 구조에서 월드 모델이 학습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매지네이션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정책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매지네이션 과정에서 월드 모델은 예측한 잠재 상태 ST를 에이전트 모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에이전트 모델은 각각 액션 모델과 밸류 모델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에이전트의 크리틱 모델인 밸류 모델은 잠재 상태 ST에 대한 액션 분포 내에서 오른쪽 수식과 같이 예측 보상을 계산합니다. 동시에 액터인 액션 모델은 잠재 상태를 신경망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론적 액션이 아니라 입력된 S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출력합니다. 이후 액션 샘플링이란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액션 샘플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탄젠트 하이퍼를 통해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스무딩하여 폴리시를 안정적으로 업데이트할수록 유도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란 의도가 적용되었는데, 액션 샘플링 시 입실론 값은 외부 노이즈를 주입하여 형태로 액션을 생성합니다. 이 트릭 덕분에 확률적인 샘플링 과정 속에서도 신경망의 파이 파라미터에 대한 애널리틱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여 효과적으로 역전파를 가능토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모델은 밸류 이스티메이터 V 람다를 최대화하도록, 밸류 모델은 이 V 람다 타겟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상호작용하며 학습됩니다. 또한 밸류 이스티메이터 V 람다는 액션 밸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이매지네이션 트래젝토리의 잠재 상태 S들에 대한 밸류를 추정 및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V 람다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초창기 제한된 에스티메이터 VKN은 n스텝 리턴으로, 기존의 밸류 모델들은 원스텝 리턴 뿐이었는데 이것을 n스텝 리턴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먼저 K스텝까지는 월드 모델이 예측한 실제 보상 RN을 합산하고, K스텝 이후로부터는 학습된 밸류 모델 VSIS를 사용하여
남은 미래 보상 밸류를 부트스트랩합니다. 이를 통해 K에 따라 정책 분산과 편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드리머에서 사용되는 최종 밸류 이스티메이터 V 람다는 다양한 호라이즌 H에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고정된 K에 의존하는 n스텝 리턴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다양한 호라이즌에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월드 모델의 예측 오차가 누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드 모델에 오르는 호라이즌이 길어질수록 커지므로 긴 n스텝 리턴에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바이어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파라미터라이즈 트릭이나 밸류 이스티메이터로 목적 함수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용함으로써 에이전트가 더 정확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액션 모델과 밸류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반적인 드리머의 3단계 학습 절차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드리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약 20개 딥 마인드 컨트롤 스윗 DMC 환경에서 여러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실험은 장기 시퀀스 문제를 다루는 롱 호라이즌 태스크, 그리고 연속 액션 혹은 이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태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차원의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 태스크입니다. 먼저 이미지네이션 호라이즌 H가 월드 모델 계열에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측정했습니다. 비교 방법론으로 RSSM을 제일 먼저 사용한 플라넷과 드리머의 밸류 모델을 제거한 버전, 그리고 완전 드리머에 대해 4가지 환경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완벽한 드리머가 H에 가장 영향을 덜 받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밸류 모델을 제거한 버전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드리머의 밸류 모델이 이미지네이션 과정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보상까지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에 기인했기 때문에 풀 드리머가 밸류 모델이 없는 드리머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MBRL인 월드 모델과 모델 풀이 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환경에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드리머는 모델 풀이 반복론들에 비해 더 적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달성한 것입니다. 또한 드리머는 잠재 공간에서 액터 크리틱으로 액션, 밸류 모델을 학습하여 월드 모델 계열인 플라넷을 능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드리머의 다이나믹스, 즉 월드 모델 학습과 레이텐트 이미지네이션은 연속적, 장기적 태스크에 대한 정책을 강건히 학습하는 데 큰 기여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 실험으로 관측 정보를 이미지 그 자체로 입력받아 환경을 제어하여 높은 보상을 받는 고차원 환경 태스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리머는 총 7개의 환경에서 타 방법론들보다 획득이 높거나 최상위 성능을 기록하였고, 더 적은 상호작용 스텝으로도 모델 풀이의 최종 성능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 드리머의 관측 정보 압축과 잠재 공간상 정보를 운영하는 RSSM 방식이 고차원 데이터로 구성된 복잡한 제어 작업에 병목 현상을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작업에 특화된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머의 노 밸류 버전은 풀 드리머보다 현저히 낮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빈번히 목격하였는데요. 이것은 잠재 공간상 밸류 모델을 사용하여 보상 예측 및 정책 최적화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인된 결과이지 않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MBRL과 월드 모델, 드리머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모델 베이스 레인포스 러닝 MBRL입니다. 이 MBRL은 환경의 동력학을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에이전트가 최적의 정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으로 월드 모델입니다. 이 월드 모델은 인지적 추론
을 모방한 VMC 모델로 이루어진 가상 환경 모델링 방법론으로 처음 월드 모델 계열 연구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또한 드림이란 과정을 통해 과거의 이력을 기반으로 미래 상태를 먼저 예측하여 정책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월드 모델에 발전된 연구 드리머입니다. 기존 월드 모델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드림 과정을 발전시킨 이미지네이션 과정으로 더 먼 미래까지 예측 및 행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월드 모델의 RSSM이라는 구조를 사용하여 결정론적, 확률론적 잠재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적인 이벤트 정보를 보존할 수 있었고,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하여 장기적인 태스크에 더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액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라디언트 기반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샘플 효율성까지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밸류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모델 프리와 기존 월드 모델에 비해 드리머는 모든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모델 방문론들은 신용할당 문제,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의 효과적이란 토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CAP, 획득한 보상의 원인인 행동을 추적하지 못하거나 학습의 결정적인 이벤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강화학습의 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 프리 방문론들은 이런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에 취약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월드 모델 계열 방문론들은 잠재 공간에서 압축된 데이터로 여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또한 검증함으로써 이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에 한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 윗 월드 모델스에 대한 세미나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네, 추후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월드 모델의 더 발전된 후속 연구들과 그리고 현재 월드 모델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더 조사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